문제를 자꾸 놔두고 저기 안 갖고 올 것 같으면 아예 여기 놔둬. 네. 자, 저번 시간에 선사시대부터 해가지고 철기시대의 여러 나라를 배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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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석기랑 신석기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건이 있는데 그 무슨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 농사. 농사의 시작. 그치? 네. 네. 선사시대. 그러면은 신석기랑 청동기랑 나눌 수 있는 거. 벼농사. 맞아. 벼농사가 시작돼서 어떻게 됐다고? 벼가 수확량이 어마무시하니까 곳간이지. 사유재산이 생겼어. 사유재산이 생겼다는 건 뭐냐? 착고에 한국에 재산이? 재산 차이가 있어요. 어. 쌓인다. 차별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고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있다는 건 뭐야? 뭐가 생긴다는 거야? 계급이 생긴다는 거야. 그치? 계급이 생겼다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지. 힘이 있는 사람이 생기면은 약한 전쟁이 사람이 생기. 전쟁. 그러니까 막 무기가 만들어. 그런 약간 그런 과정을 쭉 봤지. 그러고 네. 나서 고조선의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야? 고조선. 고조선이 이름이 왜 고조선이야? 옛국 조선. 그러니까 원래 조선이라는 이름이야. 네. 근데 나중에 한국사 뒷부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생겨.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옛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 되는 거야. 네. 그렇지? 그럼 후에 생긴 조선은 왜 조선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야? 그 원래- 조선 그 원래 계승하자. 우리- 우리의 우리는 원래 우리의 조선이었다. 정체성. 우리는 원래 아, 정체성은 그렇죠. 조선이다. 그렇죠. 그치. 딱 조선. 이것 때문에 스카에서 듣다가 진짜 무참하면서 들었어요. 나 집에서 겁나 웃었는데 전사님이 짝조선이 아니지 하면서 이것들이. 자, 짱은 아니지. 고조선에서 생명 존중, 사유재산, 계급 사회를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아, 고조선에 이것 때문에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계급이 있었구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구나. 고인도. 팔조법. 팔조법. 아. 팔조법 내용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 팔조법을 보면은 뭘 생각해야 돼? 생명 존중, 계급, 사유재산. 그치? 그러면은 그럼 청동기 시대랑 철기 시대랑 구분은 어떻게 줘? 예? 청동기 시대랑 철기 시대랑의 구분은 어떻게 줬어? 청동기하고 철기. 똑같은 나라인데 그 나눠줬어요. 뭐가 나눠졌어? 그래 뭐가 나눠졌어? 나눠졌어. 소개줬는데. 뭐가 나눠졌어? 그거 재정. 재정일치. 아. 재정일치가 어디야? 재정일치가 어디야? 고조선. 고조선. 재정 분리가 철기 철기 시대에 시대. 들어오면서 재정이 분리가 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철기 시대 나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렸지? 티셔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부여가 어디 있어? 위에. 위에. 부여, 밑에 고구려. 고구려. 부여, 고구. 옥적, 저. 옥적, 네. 동해, 동해. 그리고 사만. 여기에서 사만, 나, 진, 변. 야. 그치? 맞은편. 그치? 많이. 국어, 옥동, 삼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럼 이게 철기 시대 상황이 이렇게 됐어. 그치? 네. 네. 그러면은 부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이야. 뭐야? 부여는
일단 책을 보면서 내가 봐야겠다. 이거 책에 체크를 하면서 보자. 법이 60개가 생겨서 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통치에서 짜증나게. 벗어나자 해가지고 생겼어요. 맞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고조선이 망하게 되는 과정인 거잖아. 그치? 한나라에서 한나라는 어디야? 요쪽 저기 위에. 저기지. 한나라에서 시작해서 고조선이 망했다. 음. 그치? 그래서 한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졌어. 고조선에. 그치? 맞아요. 그래서 한사군이라고 해. 한나라의 통치 한사군이 막 생겨. 고조선 땅에. 그래가지고 이 한나라 그 군사들이 고조선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팔조법이었잖아. 고조선 하면 팔조법이잖아. 네, 근데 한사군 때는 법이 60개로 늘어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사군 저기 한나라 통치에서 벗어나다고 우리끼리 나라 만들자 해가지고 부여라는 나라 생기고 부여의 아들들이 고주몽을 막 그 주몽이라는 사람을 막 너 우리 핏줄 아니잖아 막 그래가지고는 쫓겨나가지고 세운 게 고구려. 고구려 아들들이 나중에는 이제 또 여기 나와가지고는 이제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 네. 그럼 얘네들은 이제 고조선에서 각각의 부족들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때 항상 새로운 나라가 왜 생겼느냐를 보면 알아. 새로운 나라가 왜 생겼어? 살기가 빡빡해서. 그치? 우리만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치? 네. 맞잖아? 야 우리 막 대통령 뭐 세워놨는데 대통령이 이상하게 정치해. 그러면은 대통령을 안 따르는 사람들끼리 뭉쳐 안 뭉쳐? 뭉쳐요. 뭉쳐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점점 커지니까 나라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라로 넘어가는 패턴은 다 똑같아.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은 어떤 그러니까 고조선의 마지막 8개 조에서 60개 조로 막 하고 간섭이 심해지니까 살기가 힘들어져가지고 각각의 나라들이 생겼고 이 각각의 나라들이 나중에 이제 요 부여는 자연스럽게 고구려에 통합되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옥저 동해를 정복한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 땅이 나중에 되게 커지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요 마한이 백제가 되고 진한이 신라가 되고 변한이 가야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삼국이 통일이 되고 그 통일된 신라가 남북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또 고구려까지 가는 진도까지 오늘 나갈 거야.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좀 갈 거야. 거기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빠듯하겠지. 근데 책을 일단 쭉 훑어보면서 가자. 자, 2페이지 보면 이 페이지 보면 체크해. 그리고 경산이도 교재가 훈이야 우리 교재 이거 쓰거든. 내가 단톡방에 올리긴 했었어. 그래서 참고해. 그래서 자 구석기는 70만 년 전 표시. 그리고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사냥 채집 수렵 어로 생활. 그러니까 농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있는 대로 얻어 걸리면 먹고 잡히면 먹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주 정착을 안 했어. 이동생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지파 거기다가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뗀석기를 사용했다는 거 거기 체크해놓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평등사회였다. 아직 계급이 없어. 자 구석기랑 신석기랑 다 평등사회야. 그치? 네. 그리고 유적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석기 유적지 하면은 굴, 동굴, 그치? 네.
요런 거가 나오면 무조건 뭐겠어 그러면은 동굴에서 살았어. 그럼 당연히 구석기잖아.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치? 검은 머루 동굴 그러면 어디야? 구석기. 섬. 검은 머루 동굴 했는데 신석기가 나오면은 틀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곡리, 석장리, 동굴, 굴포리 해서 굴 요런 거 기억해놔. 외우기가 쉽잖아. 연관이 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전곡리, 석장리 하면 촌스럽잖아. 그 옛날이구나. 아주 구석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중석기 넘어가고 신석기 기원전 8000년경. 그렇지? 그리고 경제에서 농경과 목축의 시작에 별표 한 3개 쳐놓고 이거를 화살표 이렇게 쭉 해놓고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써놔. 이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 농사를 짓고 목축,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신석기 혁명이야.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잖아. 이것 때문에 이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야. 움직일 필요가 없어. 그 씨족 사회, 부족 사회가 생겨. 그치? 부족이 생기는 거야. 정착하니까. 그러면서 이 정착을 하는 사람들의 터전을 보니까 거의 큰 강이나 해안가 지역에 움집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나 신석기 유적 같은 거를 발견된 게를 보면은 다 어디야? 해안가. 그래서 서해안 라인에 이렇게 주르륵 지도가 나오고 뭐 해안가 나오고 막 그러면은 어느 시대 얘기한 거야? 신석기 시대. 그치? 야, 신석기 시대 유적지 지도가 이렇게 나왔네. 4페이지 보면. 요거를 기억하면 돼. 대부분 해안가잖아? 네. 아, 신석기구나 생각하면 돼. 저 까만 점은 구석기야. 네. 초록색 점, 파란색 점은 신석기야. 다 해안가야. 의주부터 해가지고, 그치? 울산, 부산, 통영, 평양, 은을, 문고포, 해주, 파주 다 해안가야. 그치? 왜? 신석기에서 요거 되게 중요하잖아. 빗살무늬 통이 요렇게 생겼잖아. 그치? 네. 니네 생각해본 적 있어? 끝이 이렇게 뾰족한데 이 그릇을 어떻게 써?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바닥이 평평해야 이렇게 딱 놓지. 맞아요. 해안가여서 이렇게. 맞아. 와. 바닥에 딱. 모래에 꽂기 좋잖아. 근데 저 그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거를 어떻게 세워서 썼지? 이렇게. 안에 차갑잖아요. 그래서 신석기 유적은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가 왜 이렇게 뾰족하냐? 모래에 우와. 꽂는 용기야. 오. 세워놓기 좋잖아. 그 생각. 그러니까. 안쪽에 심지어 워낙이 차가워서 좋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신석기 때 신석기 때 요게 빗살무늬 톡인데 이거 말고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있어. 가락바퀴와 뼈바늘. 가락바퀴는 실 뽑는 도구야. 그치? 뼈바늘은 바늘이야, 바늘. 근데 뼈바늘로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옷처럼 이렇게 가느다랗게 촘촘하게 막 이런 거를 만들었겠어? 아니지. 그물을 만들었어, 그물. 그래서 옷이랑 그물을 대충 만드는 그걸로 가락바퀴와 뼈바늘. 신석기 시대 유물이야. 그치? 이것도 지금 이것도 자주 나와. 문제입이 있더라고요. 그래? 뒤에. 그리고 빗살무늬 말고 덧무늬 토기도 있다. 네. 덧무늬 토기. 근데 주로 대표적인 건 이 빗살무늬 토기이긴 하지만 덧무늬 토기도 나온다고. 빗살무늬 토기 아니니까 신석기 아니네 하면 안 되고. 알았지? 네. 그렇게 보면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요거를 조금 기억해놔. 가락바퀴 이렇게 생겼어. 동그랗게. 네. 그렇지? 그리고 간석기랑 뗀석기랑 이 순배 찌르게 요거 나오면서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주먹도끼 이렇게 돌 이렇게 뗀석기 이렇게 나오면 큼직하니 이렇게 딱 해서 누가 봐도 구석기잖아. 네. 근데 쓴배찌르게 요런 돌 나오면은 이게 간석기야 뗀석기야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체크를 해라고. 네. 헷갈릴 만한 거. 네. 그치? 그리고 이 민무니토기도 청동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 유물로 헷갈릴 만하잖아. 그치? 이 민무니토기도. 네. 그래서 요것도 민무니토기는 요 사진 기억해놓고 민무니토기라고 안 나오고 사진만 띵그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민무니토기도 청동기 시대, 고조선 시대다. 청동기. 그리고 이 미송리토기랑 요 반달돌칸으로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고. 고조선 시대, 청동기 시대의 대표 유물이 요 세 가지야. 반달돌칼, 미송리토기, 민무니토기. 네. 그치?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아까 다 얘기했던 거 비파형 동검 요것도 중요하다. 거울도 중요하고 요런 것들은 외우긴 해야 돼. 동이 나왔으면은 무조건 청동기잖아. 그치? 비파형 동검이야. 그치? 청동 거울이잖아. 여기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나왔지만 청동 거울이야. 거울. 청동기니까 청동 거울이 있는 거야. 이런 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지? 네. 그래서 반달돌칼 같은 게 많이 나와. 이게 간석기랑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치? 네. 요 반달돌칼이 뭐냐면 요 구멍이 두 개 이렇게 뚫어져 있잖아. 반달돌칼이 짜라라락 해서 어? 제비 어? 어디? 곡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 거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니네.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여기다가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끈을 묶어. 그러고서는 요 사이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끼는 거야. 손가락을 이렇게 껴가지고 이 우와. 곡식을 추수할 때 축축축축 이렇게 간지러운데? 추수했어. 그러니까 낫 같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돌칼인 거야. 그래서 손으로 이거를 막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손에 간편하게 딱 껴가지고 고정해놓고서는 축축축축 오, 획기적인데? 이렇게 추수했다는 거. 그래서 추수 도구야. 요 간석기가 아니야. 청동기야. 맞지? 계급 사회라는 거 얘기했고 사유재산 얘기했고 재정일치 이거 재정일치에다가 별표 쳐놓고 청동기 시대는 재정일치야. 네. 철기 시대 때 재정분리야. 네. 재정분리라 철기 시대 때 이때 재정분리를 의미하는 문제로 뭐가 많이 나오겠어? 제천행사. 그치? 자, 그럼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은 6페이지 보면은 고인돌은 계급 사회라는 유물이고 여기 7페이지 보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 하면서 지도가 나오잖아. 요 지도 보면서 저 비파형 동검 분포 지역, 고인돌 분포 지역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네. 요 부분이 이게 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라고 추정하는 거야. 알았지? 요거 기억하고 요 그림들, 이 사진들 비파형 동검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형 동검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형 동검도 청동기 시대의 그거야.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이거 다 청동 거울이지. 네. 거푸집이 뭐냐면은 그 무기 만들 때 이렇게 청동이나 철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용도. 이게 딱 보면 도끼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철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나 막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뭘 만들잖아. 청동 거울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겠어?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청동을 부어가지고 굳혀야 청동 거울처럼 동그란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거푸집이라고 해. 그 틀을. 고조선, 건국, 군장이 다스리는 부족들, 당군 왕검이 건국하였다. 당군 왕검의 뜻 얘기했지? 네. 그리고 세력범위 쭉 나와서 위만 얘기했어. 위만
위만 조선. 조선. 위만 조선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네. 그리고 멸망했던 거,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한 거, 그치? 쭉 알지? 네. 그리고 고조선의 사회의 모습이 계급 사회는 지배층은 정치군사 업무를 담당하고 피지배층은 생산을 담당. 이건 필요 없네. 팔조법이 8개 조항인데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건 3개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그 3개가 기역, 니은, 디귿이야.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니까 생명 존중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아, 죽음을 무서워했구나. 생명을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구나. 그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갚는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농경사회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도둑질한 자는 잡아다가 종으로 삼는다. 이게 계급사회구나. 그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철기 문화와 여러 나라 성장 보면은 부여는 그나마 평야지대여서 농사를 할 수가 있어. 그치? 네. 밭농사도 하고 목축. 이게 목축하면은 주로 뭐야? 말, 소 뭐 이런 거 키우는 거잖아. 네. 근데 요 부여 이 지역이 어느 나라가 돼? 원나라 막 이런 그 당나라 막 이러잖아. 네. 이 여기에 말이 많아. 지금도 몽골족이 사는 데가 여긴데 말을 타고 다니잖아. 그치? 말이 뛰어다니고 목축하기가 좋은 지역이다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특산물 보면 말 딱 나오잖아. 특산물에 부여 지역에, 이쪽 지역에 지금은 몽골이 있는 자리인데, 그 몽골 하면 몽골 막 징기스칸 막 생각하면 막 말 타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생각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 특산품이 말이다. 기억해야 돼. 주옥. 옥인가 옥? 모피는 뭔지 알지?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고. 정치, 오부족 연맹 왕국인데 오부족 연맹 왕국이야. 오부족 연맹 왕국. 이거 체크를 해놔. 네. 오부족 연맹 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부족장이 5명이고, 그치? 왕이 돌아가면서 왕 노릇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민인의 나라, 훈인의 나라, 해민인의 부족, 훈인의 부족, 경산인의 부족, 민선의 부족이 각각 연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야.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다스려? 돌아가면. 뭐 올해는 훈이가 다스려. 내년에는 해민이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경산이가 다스리고. 이게 오부족 연맹 왕국이야. 알았지? 자, 그러니까 왕권이 세? 약해. 그리고 부여하면은 마가우가 저가구가 이거 얘기했지. 사출도 이거 사출도다. 마가우가 저가구가 이거 사출도야. 그리고 부여하면 순장 뭔지 알지? 예담이 말고 네. 부족장이 죽어. 혜민이가 죽어. 그럼 혜민이네 가족이랑 혜민이 따르던 종이랑 혜민이 그거구나. 친한 사람들 다 잡아다 같이 묻는 거야. 아, 그게 순장이야. 네. 몰랐어? 가족 같이 다. 네. 가족이랑 자식이랑 막 다 묻어. 나를 죽으면 내 사랑하는 훈이 묻어줘. 같이 묻어줘. 그렇게 유언을 남겨. 훈이는 산채로 붙이는 거야. 생매장이야. 근데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런 문화가 생기는 거야. 이때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자, 형사취수제 얘기했지. 형사취수제 이거 성경에도 나오는 문화긴 한데, 남편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나 형이 그 남은 아내를 책임지는 거.
우제전복은 점치는 부분 잘안 넣고. 자, 일책12법 별표죠. 부역 일책12법. 일책12법. 뭘 잘못해서 그럼 12배 보상. 경찬이가 어느 날 내 거 컵 하나를 깼어. 그럼 그 컵 12개를 사줘야 돼. 어. 형 12. 저 민서가 얼마 전에 이거 강대상 고장냈잖아? 네. 이 강대상 12개 사내야 돼. 스쿼트 5,200개. 완사가 경구를 죽이면 경구 12명. 부여가 일책12법이라는 거 기억하고 제천행사 연고이거 알지? 제천행사 네.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그치? 네. 고구려 볼게. 고구려 오부족 영매광구 체크하고 산악지대 체크하고 산악지대 여기에는 산이 많아. 여기가 북한 있는 그 근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산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도 막 북한 하면은 금강산 막 이런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산이 산악지대여서 목축하기도 힘들고 농사짓기도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진 건 힘밖에 없다. 그래서 빼앗자. 그래가지고 맨날 옥저랑 동해 맨날 저 패면서 내놔 막 이러고. 옥저랑 동해는 얘 해안가 근처여가지고 열심히 조개 잡고 물고기 잡고 농사 짓고 막 그러면 얘네들이 자 상납해라 그래서 뺏어가고. 그랬어. 그래서 약탈경제 고구려는. 알아보. 그리고 자 부여는 사출도라고 귀족들이 사출도라고 얘기했잖아. 고구려는 귀족회의 이름이 뭐야? 제가회의야. 그치? 고구려는 제가회의, 귀족회의 이거 중요해. 그리고 서옥제, 대리사위제. 그러니까 시집 가는 거야, 장가가 오는 거야. 자, 시집 가는 거야, 장가 가는 거야. 장가 가는 거야. 마누라 될 사람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게 대리사위잖아. 그치? 그걸 서옥제라고 해. 왜 서옥제냐? 남자가 장가 들면은 그 딸내미 집 그 마당 한켠에 남편이 살만한 집을 하나 만들어. 그거 서옥이라고 해. 그래서 서옥제라고 하는 거야. 대리사위제를. 자, 옥저동해는 여기 지도 위치 확인하면 돼. 함경도 동해안, 북부 네. 동해안. 그리고 읍군 삼로 군장 국가야. 여기는 부여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오부족 연맹 왕국이야. 왕국. 나라라는 얘기야. 그치? 얘네들은 읍군 상군 군장이야. 군장. 왕이 아니야. 왕. 군장 국가야. 그치? 왕이 없어. 그리고 넘어가고 옥저 해산물 풍부. 동해 해산물 풍부. 옥저랑 동해는 당연히 해산물이 풍부하겠지. 동해안을 끼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농사가 잘 됨. 토지 비용. 옥저랑 동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공통점을 알 수가 있지. 토지 비용. 그리고 특산물. 동해가 특산물 보면은 당궁의 짧은 활 얘기하는 거야. 과하마, 조랑말을 과하마라고 해. 반어피, 바다표면 가죽.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놓으면 좋고. 옥저는 이름이 좀 여성스럽잖아. 고구려는 딱 하면 남자는 힙 막 그래가지고 남성 남자가 막 말 타고 다니면서 활살 이렇게 쏘는 막 그런 그림이 그거는 무조건 고구려라고 그랬잖아. 네. 그치? 무덤 이름이 장군총이야. 그럼 어느 나라야? 고구려. 딱 힘이 느껴지잖아. 남성적이고. 그치? 막 대리사위제 하면 남자가 남자답게
힘 저기 장가 가야지 막 이게 느껴지잖아. 그럼 옥저는 뭐야? 좀 여성 하잖아. 그치? 힘이 없게 느껴지잖아. 그래가지고 민며느리제라고 기억하면 돼. 민며느리 여자 여성스럽네? 옥저. 민며느리제 하면 옥저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근데 진짜 이름이 좀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 옥자 막 이런 오, 이름 진짜 그런 있잖아요. 느낌이네. 맞아. 호송제 있어요. 옥저라는 며느리 막 이렇게 기억해. 알았지? 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직. 자, 그리고 사만을 보자. 마한변한 지난 이건 알고. 사만 중 세력이 가장 큰 마한의 목지국 지배자가 마한 왕으로 추대되어 사만 전체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마한이 여기잖아. 마한. 마한에 목지국이라고 있었어. 여기 진안에 보면 여기 사로국이라고 있어. 이 목지국이 힘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백제가 된 거고, 목지국을 뭐라고 해? 통합시켜가지고 백제가 된 거고, 그러니까 목지국이 세력이 컸대. 여기는 사로국의 세력이 컸는데 얘가 나중에 신라가 돼. 요런 거. 진안의 대표적인 나라 사로국, 마한의 대표적인 나라 목지국. 요거 한번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네. 목지국이 마한 왕으로 추대돼가지고 사만 전체 주도 세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힘이 이쪽에 그 지배 세력이 이쪽에 많이 몰렸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살기 좋다는 거야, 여기가 살기 좋다는 거야. 왼쪽. 이쪽이 살기 좋다는 거야. 그치? 변홍사, 철제 농기구 뭐 둘의 조직 봐봐봐. 자, 사마는 주로 뭘 먹고 살았어? 변홍사. 이쪽에 보면은 우리 지금도 쌀 농사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야? 어디 쌀이 유명해? 있죠. 김해평이야. 쌀. 쌀. 모르겠다. 하여간 그런 요 밑에 지역 쌀이 되게 유명해. 네. 그래가지고 변홍사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이 변홍사가 그래서 주된 농사인 거야. 지금도. 그치? 농사 지면은 난 농사 져요 그러는데 막 보리 농사 지세요 막 이러진 않잖아. 변홍사가 잘 되는 지역이야 여기가. 그래서 그런 변홍사. 자, 변홍사를 지려면은 물이 많이 필요해, 적게 필요해. 많이. 변홍사를 많이 짓고 싶어, 사람 욕심이. 그럼 물이 많아야 돼. 물이 많은 걸 뭐라고 해? 물 마수지. 저수지. 사람이 물을 많이 모아두게 만든 거를 저수지라고 그래. 그럼 저수지를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나? 그럼 우리 가족이 저수지 만들자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저수지 만들려면? 그치? 마을이 다 움직여야 돼. 그래서 발달된 게 두레야, 두레. 두레 조직. 두레 조직이 뭔지 알아? 노동력을 공통적으로 같이 서로 공통 노동력을 쓰는 걸 두레라고 하거든. 야, 민선의 집에 지금 우물을 파야 된대. 그러면 야, 우리가 가서 파자. 그래가지고 우르르 올라가면서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우물 팔고 막 그러는 거. 이걸 두레 조직이라고 해. 알지? 네. 요거 그러면은 야, 변홍사가 잘 되는 지역에 저수지가 필요해서 저수지가 만들어지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을 만들려고 두레가 생겼구나. 유추가 다 되지.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안 외워도 되잖아.
자, 그리고 제천 행사 5월, 10월. 자, 제천 행사가 5월이랑 10월이네. 뭐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야, 어? 출수. 그래! 변함사 5월달에 아. 뭐해? 심고. 심어! 10월달에 뭐해? 추수. 추수하잖아. 어. 그러면은 야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주된 그게 방법이 뭐야? 변홍사잖아.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심어놓고 어떻게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추수할 때 감사합니다 하잖아. 그러니까 요 사만 지역의 제천 행사는 뭐야? 5월, 10월 계절제가 되는 거야. 다 유추가 되지. 그치? 네. 그러면은 보자. 다른 제천 행사. 오! 보니까 고구려는 동맹 10월. 10월. 고구려는 누구 저기 고구려는 그러면은 10월 달에 10월 달에 한다는 거는 얘네도 뭔가 추수하고 막 이러는 그 시기에 제천 행사를 드린다는 거잖아. 근데 부여는 12월에 드렸어. 그래서 이게 조금 이거 헷갈리겠다. 영구는 12월, 동맹 10월. 무천도 10월. 무천도 10월. 이거는 12월이네. 그러면 부여만 12월이라고 외우면 되죠. 부여만 12월이야. 부여는 수렵사회. 그러니까 농사랑 상관없이 12월 달에 따로 수렵, 그러니까 사냥이 제일 안 되는 계절이 겨울이잖아. 그치? 먹고 살기 제일 힘든 사냥을 위주로 하는 제사를 드렸다. 부여가. 그걸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요거 볼게. 11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지우기가 없어요. 이거라도. 우리 다 저거 치운다고. 박스에다 지워놓은 거예요. 네.